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요,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 말할 때, 글 쓸 때, 아이디어 기획할 때, 일할 때 이렇게 똑똑하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하거나 아이디어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말하기를 준비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저의 비밀 노트입니다. 강의 대본을 만들 때, 강의안을 작성할 때, 또 회사를 운영할 때, 그리고 업체와 미팅을 했을 때, 기업의 CEO분들, 그리고 대표님들 생각정리 컨설팅 해드릴 때 이렇게 컨설팅 내용도 담아 넣었고요. 또 생각정리 클래스, 생각정리 트리, 신사업 아이템 기획했을 때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출연을 했을 때 저의 대본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거나 아이디어 기획을 할 때, 특히 이 말하기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생각정리 말하기 VOD 강의겠죠. 이렇게 1탄 인트로 영상, 안녕하세요, 생각정리 말하기의 복주환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인트로 영상에 대한 대본이 있었죠. 근데 이 대본도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3강짜리 영상이 대본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거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진짜 신기해 하시는 게 내용이 거의 중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스피치 대본, 커리큘럼 만들 때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만들게 되면은 내용이 앞에 했던 내용을 뒤에서 또 반복하고 또 뒤에서 또 반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강의뿐만 아니라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를 만났던 편집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23년 동안 책을 많이 만들어 왔지만 책 내용 편집이 이렇게 잘 된 작가는 처음 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다 정리해 두었죠. 그냥 나중에 또 다 알려드리겠지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항목별 분류가 중요해요. 내용에 보통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대본 만들 때 안녕하세요, 생각정리 말하기의 복주환 강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생각정리 클래스 복주환 강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년 전부터 생각정리를 했던 이런 식으로 수식을 넣을 수도 있는데 말을 만들 때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불필요한 또는 이렇게 디테일한 수식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흐름으로 만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말하면서 공감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말하고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마무리,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꼬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놓고요. 최근에 제가 강의를 했던 한 기업에 이렇게 교육 개요가 이렇게 먼저 나오죠. 대상, 주제, 목적, 시간, 그리고 교육 일정.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7시간짜리를 이렇게 다 짜놓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담당자분과 공유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여서 지금 이렇게 큰 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더 들어가서 쫙 구체화시켜서 강의를 하겠죠. 최근에 제가 S전자에서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팅 때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청한 그 내용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짠 거예요. 분석, 전략, 발상, 계획, 기획, 즉 아이디어 기획에 관련된 영상 콘텐츠 제작 커리큘럼입니다. 이렇게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놔요. 보통 이제 미팅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기획서 좀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혹은 제안서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미팅을 할 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가 미팅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여드리면은, 이번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아이템을 찾는 분석법부터 기획 시각화하는 문서 작성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아이템을 찾는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거시환경, 산업환경, 경쟁환경 분석이 있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은요, STEEP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매핑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다소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틀이 머릿속에 잡히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또 이해도 되게 잘 되신다고 하시고 또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에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맡기시죠.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아이디어도 이렇게 생각정리 트리 형태로 정리를 해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정리 소프트웨어 생각정리 트리를 이제 만들 때에도 이렇게 소프트웨어명, 구분, 제작기간, 비용, 그리고 개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개발자분 그리고 프로젝트 함께 저와 함께 만났던 팀원분들이 진짜 신기하다고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주신 분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기간도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고 그리고 윈도우 단축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드렸고 실제로 의사소통할 때 이렇게 뼈대 형식으로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누락되는 거 없이 꼼꼼하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EBS 교육방송에서 말하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광희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기와 관련된 자문을 저에게 좀 얻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는 질문지가 오거든요. 질문지를 미리 주고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방송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질문들을 쭉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또 세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잘 적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리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끊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서 정리한다는 것은 문장 형태로 이렇게 길게 작성하는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한두 문장으로 이렇게 핵심 내용 위주의 생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른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네, 그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스럽게 말해야 되는 이유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른스럽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스스로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어른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어른스럽게 말하려면은요, 내가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지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의 속도는 최대한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대방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말을 하면서 또 떠오르는 연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을 설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면 이해력이 좋아진다.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학습에 재미가 붙는다. 그 결과 성적도 오른다. 하브루타. 너무 좋은 학습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맞아. 하브루타 학습법은 실제로 이런 어떤 효과들이 있어 라는 것을 이 하브루타 학습법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금 이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브루타 학습법이 뭐야? 그 효과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하브루타 학습법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야?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수준을 맞춰서 얘기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학습법을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베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하베르는 뭐죠?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는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대화 나누죠. 대화 나누다가 안 통하면 토론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가르치기 하죠. 이것을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브루타 학습법은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와 성별, 계급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둘이서 이제 짝을 짓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싹 이해가 되시죠? 아, 하브루타 학습법이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이게 상대편의 그 수준, 그리고 상대편이 얼마나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생각하고 말하기 기술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내 지식으로 완전히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젠 각색,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뭐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개념이라고 할게요. 개념. 그죠? 개념. 이렇게 하면은 이 개념에 대한 하브루타의 개념이 잡히는 거고, 이 학습 효과라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기억력이 높아진다, 이해력이 높아진다,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내가 알고 싶으면은 이 토론 학습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던졌으니까 검색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이제 찾았어요. 이 학습 효과에 관련된 이 연구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여기 자료 검색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학습 효과에 이젠 근거 자료가 붙었죠?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학습 후 24시간, 그냥 듣기 학습으로 공부한 이 대상은, 공부한 집단은 24시간 뒤 약 5%밖에 기억을 못했지만 말로 설명하는 학습을 했던 학생들은 무려 90% 이상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식들을 연상해서 그 지식이 내 안에서 발상이 됐든 아니면은 바깥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든 이런 지식들을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저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연결 지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knowledge,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식에서 나의 관점, 그리고 나의 철학, 나의 가치, 이걸 담아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게 인사이트가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정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지혜, 위즈덤의 영역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들이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정리 툴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들은요, 한번 이렇게 연결해 두면은 정말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앞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책 기억이 진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공자의 논어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학이불사 증망 사이불학즉태. 풀어서 설명하자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디에요? 공자의 논어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지식이나 인사이트나 위즈덤 정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결해서 지식으로 만들고 또 위즈덤까지 연결되는 그런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